산사태가 응. 여기서부터 여기 저기 변화기 있는 데까지잖아요. 옛날에 좀 이게 물 안 줬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오래 이렇게 떨어지네요. 산사태가 난 건가요? 이 난 거지. 사태가 자꾸 떨어지는 거지. 뭐 얘기를 했는데 와 보지도 않고 어떻게 되는지도. 아유 이 여름에 큰일 났어 이거지. 오늘은 임야 현장에서 어떤 걸 보고 체크해야 하는지 직접 산을 보러 온 현장에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임야가 있습니다. 경사도도 다 틀리고 나무도 다 틀리고, 여러분들 흔히 주위에서 보는 그런 임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벌레가 많아서 제가 카메라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임야를 보러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오시기에 앞서서 이곳 임야가 산지관리법상 준보전 산지인지 보전 산지인지 여부와 이 산의 경사도, 심겨져 있는 수목은 얼마나 있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등 인목 축적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앞에 보이는 이런 소나무가 쭉쭉 뻗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마 리기다 소나무로 보입니다. 예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산을 좀 빨리 이렇게 나무를 식재를 해서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서 도입해서 심었던 소나무가 바로 리기다 소나무입니다. 이렇게 키가 크고 우리 토종 소나무와는 조금은 모양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은 소나무가 심겨져 있는 산은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야의 가치를 따질 때는 개발 가능성 유무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걸어서 올라온 이 도로는 임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포장도 되지 않았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에 분묘 보이시죠? 자, 이쪽에도 묘가 보이고요. 비석도 있고 관리가 되는 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도 비석은 보이지 않지만 앞에 재단이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 봉분이 보이고요. 관리가 되고 있는 묘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묘를 가꾸시는 분들이 도로처럼 이렇게 길을 내서 사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원래 산은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산지를 조림하거나 용림 또는 토석의 굴치와 채취,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 생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형지를 변경할 때는 허가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산지 전용 허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산지 전용 허가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와 인목 축척 조사서, 이런 나무들 얼마나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축척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인목 본수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 전용 예정지 실측 또는 지형도, 이러한 서류들을 산림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지금 물이 아주 개울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산에 이렇게 물이 있으면 산의 가치가 그냥 없는 곳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한번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660제곱미터, 평수로 하면 약 200평 정도 되는데요. 200평 이상의 산지로서 법정 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됩니다. 각 조례별로 해서 지자체가 이렇게 법정 25도에서 조례로 경사도를 별도로 또 설정을 해서 각 지자체별로 또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산지들 상당히 경사가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법정 경사도는 25도 이하여야 되고요. 두 번째, 산지의 헥타르당 인목 축척이 1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산지 안에 생육되고 있는 50년 이상 활렵수림의 비율이 50%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빽빽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런 나무들 보이시죠? 잎이 좀 넓은 것들, 소나무 말고요. 그래서 활렵수의 비중이 50% 이하인 그런 산지를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세 가지를 지켜줘야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형질 변경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 가능성의 입장에서 고려할 것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도로입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도로는 임도가 되겠고요. 임도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통해서 허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임야도 예외는 아니고 도로도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도로가 접하지 않았다면 도로를 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도로는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가 가능한 최소한 폭 4m 이상의 도로폭이 요구되니까요. 현장에 이렇게 왔을 때 만약에 이 도로가 도로라면 줄자를 가지고 오셔서 가장 좁은 쪽의 폭을 재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임도는 도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임도는 도로법상, 건축법상 모두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임도는 이용은 가능하지만 이렇게요. 허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배수로입니다. 배수로. 지금 앞에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 들리시죠? 이곳은 배수로가 아니라 개울입니다. 네, 이런 거 말고 배수로가 있어야만 오수와 우수가 흘러갈 수가 있는데요. 아마 임야에는 오수관은 없을 겁니다. 보통 정화조를 묻기 때문에 특별히 상관없을 것 같고 빗물이 흘러가는 우수관이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비포장 도로기 때문에 우수관이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에 맨홀을 보시면은 오수, 우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도로와 배수로가 있는 임야라면은 일단은 50점은 먹고 갑니다. 지금이 5월 중순인데 사실 임야를 보려면 이렇게 수풀이 지금 상당히 울창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상당히 울창하죠. 이렇게 울창한 수풀이 있는데 지금보다는 겨울이 훨씬 낫습니다. 겨울에 오면은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잎이 많이 떨어져 있고 산속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잎이 많이 없어서 산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분묘를 확인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분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기가 좀 더 쉽고 지금 앞에도 보시면 이런 그 건축물이 있기는 한데 아마 여기는 펜스가 있는 거 보니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설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런 시설 말고 불법 건축물이나 지작물 등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임야의 경우에는 타인이 주인 몰래 작물을 심어 놓거나 불법 구조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작물을 심어 놓으면 함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혐오시설이 없는지 현장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곳은 특별히 혐오시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산이라는 게 특성상 가까운 곳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오시기 전에 지도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현장에 와서 또 없는지 두 번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옮겨서 혐오시설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임야에서는 고압선이 되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런 일반 전기줄들은 그런 고압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에도 이렇게 민가들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짓고 사는 경우에는 전봇대가 있고 전기가 들어오는데요. 고압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깊은 산속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곳 강원도 임야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군부대는 카카오맵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맵을 통하면 지도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부대가 옆에 있으면 제약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받기도 힘들고요. 토지 위험에서 실내에서 보실 때 여러분들 미리 혹시 군사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에 관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현장에 와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민감한 게 사실은 축사 같은 경우인데요. 축사는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내가 임장 갔을 때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축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만약에 있으면 몇 번 현장을 임장을 하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임야의 방향과 조망권인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 일반 분들 많이 간과하시는데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이 오후에 4시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햇볕이 지금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비치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이 지금 이제 거의 서쪽입니다. 남쪽이, 이쪽 방향이 남쪽이 되겠고요. 그죠? 이쪽이 동쪽이 되겠고, 북쪽이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집들을 건축을 한 거실의 방향을 보면 지금 앞에 집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서쪽과 남쪽을 지금 보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은 괜찮습니다. 지는 해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임야 같은 경우에는 서쪽 괜찮고요. 남향은 좋습니다. 네, 그런데 북향이 사실은 별로 좋지 않죠. 북향 같은 경우에는 나무는 잘 자랄 수 있지만 우리가 임야를 개발을 해서 어떤 건축 행위를 하거나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 남향 쪽을 보고 있는 산지가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남향인데 앞에 산이 하나가 큰 게 더 있다면 똑같이 해가 가리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산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쪽이기 때문에 남쪽이 이쪽인데요. 현재 남쪽에서 해가 이렇게 비친다면 뒤쪽에 이 주택들 방향들을 한번 보시면 여기도 지금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산 때문에 조망도 많이 가리고 햇볕도 많이 가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리막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산을 보실 때 시간에 따라서 잘 방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계절 확인인데요. 5월달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산도 다 푸르러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산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풍수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겨울에는 해안가 임야는 추위, 바람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계절별 임야는 옷을 다르게 입기 때문에 어느 계절에 보시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같이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이쪽은 지금 개울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사방공사, 그다음 이런 공사들을 다 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도 넘칠 수 있는 확률은 좀 없다고 보이는데 공사가 되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또 범람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댕댕이가 지금 난립니다. 산사태가 네. 여기서부터 여기 변화기 있는 데까지잖아요. 옛날에 좀 이게 물 안 줬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오래 이렇게 떨어지네요. 산사태가 난 건가요? 이 난 거지 사태가 자꾸 떨어지는 거지 뭐야 얘기를 했는데 와 보지도 않고 세대는지도 아유 이 여름에 큰일 났어 이거지. 저 닭자까지 바늘에 묶여서 겁이나 죽겠어요. 집 뒤에도 조금 산사태 위험은 있긴 하다 그죠? 네 있어요. 그 나무를 좀 잘라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산사태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네. 아 위험해요. 그러네요. 자 마지막으로 임야의 양도소득세 제가 하나 짚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야는 농지처럼 작용을 한다고 해서 감면을 받는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용과 사업용 요건을 통해 중과세 10%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임야는 비사업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야를 팔 때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10%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지목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임야는 임업을 직접 경영하면 사업용입니다. 근데 나는 임업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이 조건을 맞추시면 됩니다. 바로 제촌입니다. 제촌 자경을 따지는 농지와는 달리 임야는 일정 기간 제촌만 하면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제촌이라 하면 임야 소재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 지역이 포함입니다. 연접지도 포함이 되고요. 연접시군까지 다 포함입니다. 일정 기간 3년 중 2년이나 5년 중 3년 전체 임야 보유 기간의 60%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중과세 10%를 안 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30km가 넘는 제촌 조건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파시기 전에 임야 소재지 직선거리 30km 이내로 주소를 이전을 하고 파시면 일단 10% 중과세를 안 당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임야 현장, 제가 산을 보러 와서 임야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임야를 한번 가서 판단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임야가 달리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프로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